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한 메디케어에 관련된 얘기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메디케어 파트 B 또 오른다 라는 것으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자, 2026년도 메디케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예상 금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1월 14일 그러니까 한 9일 전이죠. 9일 전에 CMS로부터 확정된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A 디덕터블도 그리고 파트 B 디덕터블 뿐만 아니라 파트 B에 대한 보험료 파트 D, 그러니까 약보험이죠. 그것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눠볼게요. 메디케어에 관련된 파트 B 보험료와 디덕터블 모두는 2024년도 자료와 정부 법안에 따라 책정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메디케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료와 디덕터블이 무엇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케어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는 연방 의료보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 되어 있는 이 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처럼 이렇게 번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카드 자체가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료보험이고 이 의료보험은 두 파트가 나눠져 있는 보험입니다. 파트 A는 병원, 파트 B는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것을 커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미국에서 거주한 지 5년이 지난 영주권 시민권자에게 해당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파트 A 따로 파트 B 따로 보험료가 있는 보험입니다. 다만 이 파트 A, 호스피털이라고 불리는 이 보험은 내가 일을 하면서 메디케어 텍스를 10년, 그러니까 40 크레딧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미리 지불했으면 더 이상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트 A 혹은 프리 파트 A라고 불리는데 40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은 이 파트 A에 대한 의료보험비는 더 이상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자, 근데 본인이 아니고 본인은 일을 한 적이 없어도 만약에 배우자 소득으로 이 40 크레딧을 했으면 spousal benefit, 그러니까 배우자 혜택으로 일하지 않은 부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무료로 파트 A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디케어 카드는 누구나 65살이 되면 받을 수 있느냐? 그냥 자동으로 지급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동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꼭 내가 가입을 신청해야 메디케어가 가입이 됩니다. 단 자동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소셜국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돼가지고 집으로 날라올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분들은 이 파트 B, 파트 A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트 A 병원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40 크레딧이 만들어졌으면 보험료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40 크레딧이 안 된 사람은 가입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40 크레딧이 안 되는 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는 조금 다릅니다. 30 크레딧 미만이신 분들은 한 달에 565불이 드는 보험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45불 정도 올랐습니다. 만약 30 크레딧 이상이신 분들은 한 달에 311불, 이것도 26불 인상된 가격인데요. 2026년도부터는 311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31 크레딧, 32 크레딧 다 311불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조금씩 줄어들다가 40 크레딧이 되면 더 이상 납부할 보험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트 A 병원에 대한 의료보험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0% 다 메디케어에서 커버를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병원의 보험, 그러니까 파트 A에 대한 것도 내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은 있습니다. 그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Inpatient Hospital Deductible 되어 있어요. 요 얘기는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 입원비에 대해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입니다. 디덕터블은 내 주머니에서 먼저 나가는 돈이에요. 보험이 해결하기 전에. 그게 올해 2025년도에는 1,676불이었는데 2026년도부터는 1,736입니다. 60불이 인상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덕터블은 하루만 입원해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틀, 3일 입원하면 똑같습니까? 네, 맞아요. 하루를 입원하든 60일을 입원하든 그 디덕터블은 똑같습니다. 2026년도부터는 1,736불입니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60일 이상 입원을 할 경우에는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 내야 하는 코페이가 있어요. 그게 데일리 호스피털 코인슈런스 라고 하거든요. 이게 61일부터 90일 사이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당 올해는 419불의 비용이 들었고 2026년도부터는 434불이 들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게 한 15불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루당 400몇 불 너무 많잖아.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내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사실은 90일까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 입원을 90일 정도 하셨다 하면 사실은 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이분이 호스피스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아마도 결정을 내리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Daily Hospital Co-insurance for Lifetime 평생에 있어서 엑스트라로 리저브 되어 있는 기간이 60일이 있습니다. 만약 1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일까지는 입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A에서 그 부분을 처리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기간을 입원해야 돼요. 그러면 60일에 있는 이 평생의 60일 엑스트라로 쓸 수 있는 것을 써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써나가게 되면 그 60일을 써나가게 되면 내야 되는 코인슈런스가 2025년도에는 838불이었는데 2026년도부터는 868불이 됩니다. 30불 인상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너스. 우리 요양원이라고 불리죠. 스킬 너스 패실리티에 가게 되면 21일부터 100일 사이에 내야 하는 코음 인슈런스가 209불 50센트였는데 내년부터는 217불로 올라갑니다. 한 7불 50 올라갔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스키너스는 왜 21일부터 100일이야? 그럼 1일부터 20일까지는 커버가 안 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로 이 스키너스 요양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쵸? 우리 디덕터블 낼 거예요. 수술을 하고 며칠에 있던 그런 다음에 경과가 좋아지면 집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간호원이 있는 이 요양원에 보내지기도 하는데요. 입원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하는 디덕터블을 내서 1일부터 20일 사이에 이 스키너스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1일 이상부터는 코페이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파트 A에 대한 커버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B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파트 B는 흔히 얘기하는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이라 하면 어떤 것?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도 찍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는 게 이 파트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B는 누구나 보험료가 있어요. 이 보험료는 지금 이맘때 매년 CMS에서 다 내년에 내셔야 하는 보험료가 이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6년도부터는 올해 내고 있던 185불이 아니라
인상된 202불 90센트, 그러니까 17불 90센트가 올라갔네요. 202불 90센트의 보험료를 지불하시게 되실 겁니다.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파트 B라는 의료보험을 쓰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하나는 파트 B 디덕터블, 내 주머니에서 먼저 나가는 게 디덕터블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게 1년에 283불이 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덕터블만 내면 100% 커버야?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20%, 메디케어가 80% 나눠내는 보험입니다. 언제까지? 근데 이 파트 B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맥시멈 아웃 파켓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아웃 파켓은 없고 무조건 내가 20%, 메디케어가 80%를 부담하는 의료보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매년 보험료는 조금씩 인상됩니다 했어요. 이유인즉슨 의료보험 비용도 사실은 인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내용, 뭐 테스트나 의료 보조기기도 매년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예상하는 이 서비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부터 신장 이식, 그러니까 키드니에 관련된 이식을 하신 분들은 수술을 한 이후 36개월까지는 메디케어, 그러니까 65세 미만인 분들이 특정 장애로 인해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그중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신장에 대한 커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65세 미만이더라도 받게 됩니다. 그런 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36개월까지는 메디케어가 가입한데, 이제 그런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만약 다른 보험이 없게 되면 이 신장 이식 이후에도 메디케어를 보험료를 내면 가입이 가능한데, 이 그냥 일반적인 파트 B가 아니라 면역 체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약에 드는 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는 그 따로 보험이 121불 60센트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202불 90센트라는 파트 B의 의료보험료를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디케어에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이거를 줄여서 ARMA라고 부릅니다. 이 ARMA는 개인 소득이 10만 9천 불 이상, 부부 소득은 21만 8천 불 이상인 분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넣을수록 계속 많이 내는 거야?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 소득 50만 불, 부부 소득은 75만 불 이상까지만 최대 보험료가 487불을 더 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불 90센트 더하기 487불에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보험료가 한 달에 689불 90센트가 2026년도에는 내셔야 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요런 것이 파트 B에 대한 변화다. 제가 여기 보면 파트 B 하이 디덕터블 해서 2,950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미국 보험 박셈을 보셨다면 이 하이 디덕터블 플랜 G를 가입하신 분들이 이 하이 디덕터블까지는 본인이 내게 되거든요. 어쨌든 2026년도에는 80불이 증가한 2,950불이 파트 B 하이 디덕터블의 어마운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A, 파트 B, 이거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예요. 그렇다면 파트 D라고 해서 데이빗, 약에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이 파트 D에도, 이 약값에도 소득에 따라서 어저스트된 어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도 파트 D에는 얼마가 붙는데, 그것을 어떻게 측정되느냐? 내가 선택한 약 보험 플랜의 보험료 플러스 내가 더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컴 같은 경우는 개인 10만 9천, 부부 21만 8천 불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알마가 붙을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인 50만 불 이상, 부부 75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은 최대 약
값의 보험료로 엑스트라로 91불을 더 내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D는 약보험에도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자, 2026년도에는 그 디덕터블이 615불이고요. 그리고 맥사러 파켓이라 그래서 약에 관련된 비용을 내가 최대로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은 2,100불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000불이었는데 100불 증가한 2,100불입니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약보험에 디덕터블이 있으면 내가 디덕터블까지는 615불까지는 모든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약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지네릭 티어 1, 티어 2 같은 경우에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티어 3 이상, 말하자면 브랜드 네임 이상을 드시는 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디덕터블까지는 본인이 내고 그 다음부터 맥사러 파켓까지 본인 지불금이 있을 수 있고 보험 회사에 따라 어떠한 상품의 약을 어느 정도의 코페이를 지급하며 먹어야 되는지는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파트 D에 대한 이 베이스 프리미엄을 정합니다. 매년 정하는데 2026년도에는 38불 99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내가 가입해야 하는 모든 약보험 가격이 38불 99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정부에서 한 평균적으로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정합니다. 사실 이것을 정하는 이유에는 그 정도의 약보험을 들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 파트 D에 대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내야 하는데요. 그 페널티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선 이 베이스 프리미엄을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6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지나서 약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 한 달에 1%의 추가 보험 요구를 내므로 인해서 내가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벌금을 기본적으로 하기에는 이 베이스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퍼센테이지 추가 추징금을 정해서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여러 보험회사 중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약보험이 어느 회사,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에 따라 각기 달라요. 보험마다 취급하는 약의 상품도 다르고 코페이도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가장 싼 거는 $0 플랜도 있어 보이고 심지어는 100불이 넘어 보이는 약보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시로 10년 동안 내가 먹는 약이 없어서 나 가입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달에 1%의 추징금이 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년이면 12% 추징금이 붙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매년 정해져 있는 이 베이스 프리미엄에 곱하기 12%를 내가 그 해에 내야 되는 추징금으로 정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0년 동안의 추징금을 해가지고 내가 정한 심지어 $0 플랜을 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플랜에 10년 동안의 추징금을 계속 약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벌금을 계속 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벌금 한번 내고 말지 뭐 해가지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약보험 파트 D에 대한 벌금은 평생 남들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매달 내는 식으로 벌금을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언젠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가장 싼 보험을 지금 65세가 되셨을 때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시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D에 대한 벌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벌금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벌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디케어 벌금은 메디케어를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가 제때 가입을 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하는 경우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됐을 때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가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파트 A도 파트 B도 파트 D, like 데이빗에도 모두 벌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A는 1년을 기준으로 10%를 적용합니다.
파트 D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내야 되는 보험료 곱하기 퍼센테이지로 낼 겁니다. 그리고 파트 B, 의료보험에도 1년을 기준으로 10%의 추징금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내야 되는 보험료 곱하기 퍼센테이지로 정해질 거예요. 파트 D 말씀드렸어요. 1개월에 1%로 해서 내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을 본인 곱하기 해서 퍼센테이지로 내겠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보험료를 65세가 됐는데 가입 안 하면 다 내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벌금이 유일하게 면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20명 이상이 있는 회사 보험에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그 메디케어를 시작하기 전에 HR로부터 내가 6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하는 동안에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라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와야 이 벌금 면제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메디케어라고 하는 보험은 매월 보험금에 남들보다 추징금을 더 내는 식으로 벌금이 납입됩니다. 따라서 내가 꼭 가입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몰라서 내야 하는 벌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파트 A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A는 40크레딧 메디케어 텍스를 10년 이상 지불하신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입을 원하면 30크레딧 미만, 30크레딧 이상 해가지고 보험료가 조금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근데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파트 B만 65세가 됐을 때 한 다음에 40크레딧이 되면 그때 파트 A 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유인즉슨 다음과 같아요. 이 파트 A의 추징금은 어떻게 지불되느냐? 본인이 내야 되는 보험비 곱하기 퍼센테이지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껏 크레딧이 40크레딧이 안 돼서 안 가지고 있었어요. 파트 A를. 그런데 마침내 40크레딧 되는 순간에 내가 내야 되는 보험비는 더 이상 없죠. 지로죠. 그래서 내가 2000%의 보험료 벌금을 내야 된다 하더라도 0 곱하기 2000은 여전히 0입니다. 따라서 40크레딧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걱정해야 하는 파트 A의 보험비 벌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파트 B와 파트 D는 내가 이 변제받는 대상이 아닌 이유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내가 파트 A가 프리가 아니라서 나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만약 파트 B만이라도 가입을 해야 한다면 파트 B와 D 가입을 하셔서 벌금을 더 이상 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나는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 보험에 가입해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근무를 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분은 이 코브라. 내가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대신 그 회사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코브라라고 하는데 이 코브라는 메디케어 벌금 면제의 플랜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치면 내가 근무하지 않기 시작한 것부터 8개월 안에 메디케어를 가입하셔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이 없다라는 것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나 보험이 있어. 오바마케어 헬스케어.gov를 통해서 나 의료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 안 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바마케어는 이 벌금을 내지 하게 하는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메디케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를 가입한다면 내가 이 보험료에 대한 벌금을 내는 거 안 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만약 메디케어를 언젠가 가입해야 한다면 아마도 이 보험에 대한 벌금은 더 내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한국에 있어서 한국 의료보험 가지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분은 된다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보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유일하게 크레더블,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보험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가입한 경우에는 벌금 면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외의 플랜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이거는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아는 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의 것을 본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잘 해결됐다, 그런 경우 그 페이퍼워크가 있다면 저한테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이 의료보험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정부에서 만든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있든 플로리다에 있든 워싱턴에 있든 내가 어디를 가나 이 메디케어라는 보험을 받는 의사 선생님과 병원이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제한적인 프리어토리제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주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6개의 주가 있는데 이 파일럿, 이제 말하자면은 시범으로 하는 주가 몇 개 있어요. 아리조나, 뉴저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과 같이 6주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31년까지 제한적인 프리어토리제이션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 승인이잖아요. 사전 승인. 그러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17개의 서비스를 사전 승인을 받아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제껏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최대 큰 장점은 이 프리어토리제이션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6개 주에서는 제한적으로 17개 서비스에는 프리어토리제이션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어토리제이션을 받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어 있어요. 최대로 빨리 받아야 할 경우에는 72시간, 만약에 일반적이라면 일주일 내에 프리어토리제이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7개 서비스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17개 사전 승인 항목입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느냐를 다투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이거 비싼데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보면 뭐 신경자극기, 요실금 치료용 천추 신경자극기, 횡격막 신경자극기 이런 식으로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 척추 압박 골절 치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7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6개 주 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메디케어한테 프리어토리제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되어 있어요. 사전 승인 없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 승인 없이 수술한 다음에 거절을 하게 되면 내가 메디케어 커버리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디케어가 커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메디캡도 그 비용을 커버하지 않는다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17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그 사람들이 이 6개 주에 살고 계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4년 사전 증인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에피소드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 선생님과 병원에는 다 갈 수 있어요.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드밴티지와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차이점은, 어드밴티지에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받는 의사 선생님, 받는 병원이 정해져 있고 사전 승인을 비싼
것을 하게 되면 사전 승인을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어드밴티지의 크게 차이점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다르게 추가 혜택, 치과, 안과, 보청기, 운동 이런 식의 엑스트라 혜택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보험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사시는 지역에 적어도 42개의 어드밴티지 플랜과 약보험을 포함한 게 평균적으로 34개의 플랜을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병원이랑 의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트워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어드밴티지 플랜은 네트워크의 차이가 꽤 있는데 최근 나온 이 KFF, 이게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인디펜던트로 이 의료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나온 아티클을 같이 볼게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인롤리는 일반 메디케어 대상자보다 그 절반의 의사와 병원의 옵션이 있습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10월 27일에 나온 아티클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됐네요. 자, 2022년 조사 내용에 따지면 평균적으로 어드밴티지 플랜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병원의 네트워크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비해서 48%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미만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병원이 거의 절반 미만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사는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대요. 적은 곳은 18%, 많은 곳은 58%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PCP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옵션이 어드밴티지에 있고 외래 전문은 더 많고 안과 전문 같은 경우에는 72%,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에 우리 녹내장, 백내장 이런 사람들은 만나러 갈 수 있는 의사 옵션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갈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초이스가, 병원 초이스가 적어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미국 전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소아과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이니까 소아과를 제외하고는 1% 미만만이 메디케어를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의사 선생님과 웬만한 병원에서는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받고 소아과 제외 1% 미만만이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도표를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많은 지역에 그중에 30카운티 30개의 카운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어드밴티지 플랜의 옵션이 있는 경우는 피마, 아리조나, 투싼에 있어요. 거기에는 58%, 가장 적게는 18%,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의 어드밴티지 플랜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지 조사한 거예요. 다 캘리포니아입니다. 샌버니로, 그리고 리버사이드,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받는 모든 의사 중에 18%만이 어드밴티지 플랜 네트워크에 들어있고 오렌지 카운티는 28%, LA 카운티는 22%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 플랜을 아예 받지 않는 병원들이 있어요. 제가 주로 특화된 병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옵션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그 지금 병원 사이트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보험을 받고 있는지. 메어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얘기합니다. 나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겠습니다. 스크립스라고 불리는 샌디에고 쪽에 유명한 병원이에요. 여기도 파트 A와 B 받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SF도 마찬가지로 파트 A와 B만 받겠습니다. 존슨 홉킨스도 얘기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우리가 컨트랙을 맺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특화되고 유명한 병원들은 어드밴티지 플랜으로는 갈 수 없고 메디케어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디케어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B 있고 그리고 D, 약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트 A, B, D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모든 비용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 메디캡, 서플리먼트 플랜이라고 불리는 얘를 같이 추가로 가입해서 내가 파트 A, B 쓸 때 내야 하는 디덕터블을 이 친구에게 전가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드밴티지 플랜, 사보험이 만들어내는 파트 C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A, 병원, B, 의료보험, D, 약보험 모두 포함한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갈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 둘 다 가입 못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불법이에요. 둘 다 가입은 곤란합니다. 파트 C,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플랜을 하시던지 아니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026년도 변한 메디케어를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메디케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또 어드밴티지와 메디케어의 그 의사선생님, 그리고 병원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 조금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처에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뀐 2026년도 메디케어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 들으신 다음에 결정하시고 본인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